1월 1일부터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됐는데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을 빠르게 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드라구신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합의까지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토디보와 드라구신 두 명의 선수를 원하고 있었는데 토트넘의 최근 수비를 보면 수비수가 정말 절박할 정도로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디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영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토트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이 드라구신입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의 영입을 다음 주, 이게 주말에 나왔던 기사라서 이번 주까지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고 싶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영입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벌써 토트넘이 드라구신과 계약의 개인 합의까지는 완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노아와 이적료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노아는 3천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430억 정도고요. 반면 토트넘은 2,5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400억 정도거든요. 약 30억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상 토트넘이 드라구신의 영입을 이번 주 내에 완료를 해서 현재 반더벤과 로메로 두 선수가 모두 없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라구신을 영입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드라구신이 과연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드라구신이 아주 좋은 영입이고요. 그리고 드라구신의 스타일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매우 적합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게 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압박을 할 때가 많잖아요. 뒷공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앞쪽에서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나 반더벤도 공격적인 수비를 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많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공격적인 수비를 즐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보세요. 상대팀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노아가 드라구신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선수들이 압박 라인을 좁게 가져가고 상대팀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토트넘에서 반데벤이나 로메로가 자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살짝 내려가면서 볼을 봤는데 이때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볼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올라온 이후에 상대방의 볼을 실제로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드필더 지역까지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공격수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드라구신이 매우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수에게 압박을 걸고 있고, 여기서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드라구신이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도 좋고 힘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볼을 빼앗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구신의 영입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라구신의 영입을 원하는 이유 자체가 본인의 축구 스타일, 특히나 드라구신의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이 현재 토트넘의 경기 운영 방식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드라구신이 아직까지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약간의 미스가 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역시나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격수가 드라구신의 몸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드라구신이 이 선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올라온 이 공간에 넓은 공백이 생기고요. 이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드라구신의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방 공격수가 드라구신의 몸싸움을 이기고 돌아섰을 때 드라구신의 뒷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기만 하면 이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오기도 전에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볼을 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의 장점은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수비를 박스 안에서나 박스 바깥에서 펼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좋게 보면 과감한 수비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과감한 수비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뒷공간을 열어주는 수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상대방 공격수가 가운데에 있고 이 공간을 향해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이때도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상대 공격수 앞으로 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순간 상대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등을 지면서 드라구신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센스 있게 드라구신을 흘려보내면서 볼을 뒤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앞쪽으로 괜히 뛰어나갔다가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볼이 흐르면서 상대팀에게 완벽한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드라구신의 공격적인 수비, 사실 약간 무리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수비 방식이 토트넘에서는 그래도 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제노아는 3백을 쓰거든요. 그리고 드라구신이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3백을 쓸 때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드라구신을 놓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3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중원 싸움에도 좀 가담을 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높은 센터백 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제노아에서는 오른쪽 센터백에 위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공격적인 수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아무래도 드라구신이 포백 라인에서 오른쪽 센터백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드라구신이 제노아 때처럼 과감하게 올라가서 싸워주고 그냥 자리를 비워놓고 올라가는 빈도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제노아에서는 어땠냐면 3백이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올라가서 싸워줘야 됐고, 드라구신이 올라가서 싸워줘도 뒤에 2명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드라구신이 올라와서 수비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3명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이고, 드라구신이 올라와서 수비할 때 자연스럽게 뒤에 있었던 2명의 수비가 드라구신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포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구신의 공격적인 수비 방식은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과감하게 올라와서 뒷공간이 열리는 그 단점은 아무래도 3백을 쓰는 제노아 때보다 4백을 쓰는 토트넘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커버잖아요. 근데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도 드라구신이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뭐 반더벤처럼 빠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드라구신이 빠르게 이 공간을 커버해 들어오면서 걷어내는 정도까지는 아주 잘해주는 수비수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합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상대 공격수와 잘 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공격수와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를 따라간 다음에 몸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몸싸움을 할 때 드라구신의 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를 힘으로 밀어내고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의 수비를 보시면요, 후방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으니까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이 2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전문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경합을 할 때 체격 조건이나 힘싸움에서 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이 경합 상황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세리에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오시멘과의 경합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줬습니다. 제공권 싸움은 드라구신이 아주 자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시멘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요.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오시멘에게 싸움을 걸어서 오히려 볼을 빼앗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뒷공간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스피드적인 부분이나 경합 상황에서 힘에서 밀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뒷공간을 커버할 때 집중력이 높은 선수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동료 선수의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드라구신이 반대편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다가 뛰어나와서 태클로 볼을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태클 성공률이 매우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기록적으로 봐도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15번 이상의 태클을 시도한
232명의 선수 중에 드라구신이 이번 시즌 가장 높은 태클 성공률 93.8%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비 집중력이 매우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태클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드라구신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이 앞공간에서에 대한 수비, 이런 것들은 토트넘의 축구에서 매우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로메로나 반더벤처럼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앞쪽에서 패스를 유연하게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탈압박을 할 때 압박을 받는 순간 유연하게 풀어나오는 그런 능력이 로메로나 반더벤처럼 엄청나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메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올라왔을 때 수비수지만 아무래도 토트넘이 수비 라인 높다 보니까 공격진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공격수들이 뛰어나갈 때 아무래도 이 아래쪽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가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메로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 정도로 패스 능력이 좋다는 거, 이게 로메로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요런 패스까지는 드라구신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도 강하게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약간 패스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여기서 분명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방에서의 볼 전개라던가 탈압박 능력, 이런 발밑에 대한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냐? 그런 선수는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라구신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드라구신이 이런 플레이를 잘해요. 이 로메로가 보여주는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약간 볼을 후방에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가지고 있다는 뜻은 상대방 공격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 공격수가 올라와서 압박을 할 때 의도적으로 압박을 유도하고 로메로가 그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요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토트넘이 많이 하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전진 패스에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주변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 정도는 자주 제노아에서도 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드라구신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들어가는데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원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욕심내지 않고 옆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옆 공간에 공간이 나고 여기서부터 제너아가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상대 수비를 끌어들였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드라구신이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영입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구신이 전진 패스에 대한 능력은 반더벤이나 로메로보다 좀 떨어지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아탈란타 시절에 로메로를 연상시키는 전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장면도 이제 3백에서 뛰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인데, 드라구신이 3백의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노아가 볼을 끊어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죠. 근데 볼이 전개되는 순간 드라구신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방에서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드라구신이 어느샌가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빈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드라구신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드라구신이 올라가서 이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토트넘에서 포백을 쓸 때는 이러한 플레이를 했다가는 사실 뒷공간이 너무 크게 나니까 이런 플레이가 토트넘에서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드라구신이 전진 패스에 대한 능력 혹은 롱 패스에 대한 능력은 로메로나 반더벤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저돌적인 움직임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제공권입니다. 제공권만큼은 토트넘이 원래 가장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가 토디보, 그 다음에 드라구신이잖아요. 토디보가 드라구신보다는 뭐 스피드도 조금 더 빠른 편이고 빌드업도 잘하는 편이고 공격적인 수비도 조금 더 안정적인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공권만큼은 토디보와 비교해서도 드라구신이 훨씬 더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당장 세리에 내에서도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한 횟수가 58회, 세리에에서 제공권 싸움에 승리한 횟수가 세 번째로 많은 선수가
드라구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라구신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이 매우 좋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는 물론 세리에에서 2부 리그에 있었지만 4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넣었고요. 이번 시즌에도 2골을 넣고 있거든요. 당장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드라구신이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데 키가 크고 제공권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뛰어 올라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에 맞췄고요. 심지어 약간 떨어진 위치였는데 제공권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머리에 맞췄을 때 파워가 실리는 헤더 슈팅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세트피스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수비라던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머리로 볼을 걷어내는 건 드라구신이 현재 세리에 내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트넘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 제공권에 대한 부족함을 분명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구신의 스타일 자체가 토트넘의 스타일에 매우 어울리는 선수고 지금 토트넘에게 한시바삐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올라와서 공격적인 수비도 잘하고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도 좋고 경합 상황에서 지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힘을 가지고 있고 물론 빌드업 상황에서 로메로만큼의 빌드업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 수비를 끌어들였다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평범한 패스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공권은 토트넘에 있는 모든 선수들보다 가장 좋을 정도로 좋은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정도 좋은 자원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센터백이 급하다 보니까 12월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적 시장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한 첫 번째 주부터 드라구신이 영입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한 선수는 아직까지 한 명도 실패를 하지 않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목을 믿는다면 드라구신은 분명히 토트넘의 축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드라구신 자체가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서 드라구신의 잠재력과 능력은 물론 지금 당장 로메로나 반더벤 이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토트넘의 아주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